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될까 하고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. 예, 경기도 부천시 경기표입니다.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대상사건 얘기했는데요. 대상사건은 무한히 확장된다 이런 주장인데 제2조에 따르면 대상사건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확장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법안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. 그리고 나치 재판 하는데요. 한번 잘 보십시오. 나치 재판 하는데 법원 행정처장님, 이 법안이 갑자기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들어서 재판하라고 하는 법안입니까? 그렇지 않죠? 그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제 잠깐만, 제 질문에 다 일단 답을 해보세요. 예, 대상은 뭐 일반인 뭐 교수나 아무나 불러, 야 지금부터 너 오늘 판사해.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 맡아, 이게 아니죠. 그렇지는 않습니다. 판사 중에서 다만 그동안 대법원장이 했던 어떤 전속적인 전속적으로 했던 인사를 다른 추천위원회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고, 만약에 정말 일반인을 갖다가 그래 너 지금부터 재판하세요 이러면 그게 문제 되겠죠. 그런데 아까 안주위에서 얘기했듯이 행정처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첫째는 1심 재판을 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냐. 두 번째는 추천하는 과정이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문제 있잖아요.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. 가장 큰 위헌적인 그렇죠. 요소라는 그런데 이제 그 법안이 안조위에서 1심 재판은 이송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담당 재판부에 재량을 줬고,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외부 추천인 같은 경우 이걸 한번 물어보죠. 자, 어떤 판사가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법안에 따라서 임명이 됐어요.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유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바 획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, 그 판사님이 전혀 사실관계와 자기 양심이나 이런 거에 불구하고 누구한테 유리한 판결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? 판사가? 위원님 말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. 아니야, 그걸 대답해 보세요. 어떤 판사님이 거기에 선정된 판사가 자기의 신념이나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게 유죄인데 갑자기 내가 다른 민주당 눈치 봐서 뭐 예를 들어 무죄를 한다든지 반대로 무죄인데 유죄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? 본질적인 건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판사가 그렇게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. 저는 모든 판사를 믿습니다만은 그렇죠.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 그 판사가 외부의 구성원들이 해서 이제 선정되었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재판의 신뢰를 갖다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로 생각해요. 판사는 굳이 그게 안 바뀔 거다. 자기가 뭐 어떻게 됐든 내가 추천돼서 판사가 됐으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. 그럼 오히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진 그 상태에서 하는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신뢰를 어떻게 재판을 해도 어느 쪽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오히려 이 법안에 따라서 그렇게 판사가 선정돼서 재판을 하는 것이 그 노력에 평가를 받는 것이고 사법과 신뢰를 받는 오히려 그 큰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겠다. 법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문구에 대해서 한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. 일단 영장전담법관 제7조에 따르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 권한을 위해서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7조에 그 문구를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 제9조 2에 따른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는 추천자가 있잖아요. 예. 그 판사회의는 어떻게 규정이 된다고 생각해요? 아까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예. 어떤 그 중앙법원인가 아니면 전국법원인가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? 많이 한다면?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, 다만 그 문헌을 보면은 제 추측으로는 해당 이제 법원조직법의 각급 법원 판사회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각급 법원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됩니다만은, 아까 이제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저도 뭐 장담은 못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한 가지만 답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. 아까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대법원장님이 마치 이제 재판 개별 법관의 사원담을 지정 내지는 관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진 않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시는 바와 같고, 또 특히 잘 알지 못합니다. 오히려 그렇습니까? 반대로 예. 지난 국정감사 이래로
판사를 고르고 내리꽂고 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오히려 추정될 뿐입니다.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애초에 부패 사건 전담부가 아닌 재판부의 김용현 사건을 무작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설정한 바가 있고, 또 이후에 윤석열 등에 대해서 관련 사건으로 또 배당을 한 바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직위원 재판부와 그 옆에 있는 이진관 부패 그 공안 전담부, 전담 재판부를 할 수 있죠. 재판 양상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것은 파괴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왜 반대로 말씀하십니까? 예, 위원님, 저희 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만 마저 좀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마저 말씀드리면은, 2009년도 이른바 촛불 사건 배당으로 인해서 제5차 사법 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그때를 기점으로 종전에 이제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장이 지정 배당 내지는 임의 배당하는 제도도 이제 없어지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법관들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모든 법원의 이제 일종의 확립이 된 관행입니다. 근데 왜 관행을 일탈했습니까? 김용현 사건에 대해서는. 그 부분은 아니라고. 윤석열은 왜 그렇게 관련 사건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전담재판부에 배정하지 않았습니까? 6개의 전담재판부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걸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쪽의 의원님들이, 법사위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왜 판판이 계속 거짓말을 하시고 부정을 하십니까? 드러날수록 부정을 하시는 거죠. 안 그러면 이 법이 왜 필요합니까? 예. 네. 예. 예. 이걸 어떻게 예.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오해를 받느니 정말 이 법안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판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 법안에 따라 임명된 판사는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. 예. 그러면 이 법안에 따라서 판사를 임명해서 재판을 하게 하면 그 고생한 판사도 명예를 갖는 것이고 그렇게 사법부도 명예를 갖는 것인데 왜 이걸 굳이 반대하는 이 말이에요. 네? 오히려 지금 보십시오. 진짜 만약에 누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건 오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황교안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게 대법원의 역할인 거죠. 그래 우리가 차라리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받겠다. 우리 열심히 하는 판사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받겠다.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는 자세인 거예요.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판사가 이런 거 시비에 따라서 흑을 백으로 할 수도 있고 백을 흑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.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예,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고. 자발적 세번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.